지혜바다와 소통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그냥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67세 여성이 친구들 사이에서 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말입니다. 40년 우정이 비싼 선물 하나 때문에 금이 갔습니다. 더 잘해주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가 먼저 베풀었는데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했던 순간, 진심으로 대했는데 차갑다는 오해를 받았던 기억, 더 잘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지는데 왜인지 점점 더 조심스럽고 어려워집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만남 한 번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생 고민해온 그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나는 항상 주는 쪽만 되는 걸까? 왜 친한 사람일수록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겪었던 분들의 진솔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시 편안함을 찾아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친한 사이일수록 돈보다 마음을 써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샵샵 챕터 1점.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가 며칠, 때로는 몇 년씩 가슴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 같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 그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답답해지곤 하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모임 자리에서 제가 계산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참 꼼꼼하긴 해. 돈 계산할 땐 진짜 철저하네. 분명 농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왠지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정확하게 나누려 했을 뿐인데 그게 계산적으로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한두 가지 행동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고 표현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만큼 오해받기도 쉬워지죠. 계산적이다, 야박하다, 정이 없다는 말 뒤에는 사실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며 생긴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인 것뿐이죠. 문제는 그 순간의 인상이 관계 전체를 지배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영자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생활 30년을 마치고 퇴직한 뒤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좋은 사람인데 좀 따지는 면이 있어. 뭔가 정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니까. 그 말이 돌고 돌아보닌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그런 인상을 준 걸까?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분은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미소를 지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또 누가 무언가 해주면 고마워요라는 말을 먼저 건네기로 했습니다. 사실 원래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을 잘 안 했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모임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영자 씨 표정이 참 좋아졌어.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내 진심은 분명한데 남들에게 다르게 보였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악의 없이 말을 던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농담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걱정이 담긴 말일 수도 있죠. 다른 하나는 내 표현 방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분명히 따뜻한데 혹시 표정이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특히 돈이나 계산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먼저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럼 함께 정하는 느낌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또 마음이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샵샵 챕터 2점 공평함의 함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은 만큼만 한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언뜻 들으면 합리적이고 정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평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함이 상대에게는 서운함으로 느껴질 수 있고, 내가 충분히 했다고 여기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무게는 숫자로 나눌 수 없고, 마음의 온도는 계산기로 잴 수 없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걸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밥을 사주면 다음번엔 내가 사고, 선물을 받으면 비슷한 가격대로 돌려주려 했었죠.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누가 뭘 냈는지 계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즐거워야 할 시간이 긴장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평함을 지키려다 정작 관계의 온기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김성우님이라는 70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한 달에 한 번씩 낚시를 다니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낚시를 마치고 근처 횟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지갑을 깜빡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식사비를 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친구는 식사비를 내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진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의 관계는 미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고 만나자는 약속도 자꾸 미뤄졌습니다. 한동안 그 상황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그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친구가 식사비를 갚는 것일까? 아니면 이 관계가 계속되는 것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 이번 주말에 낚시 갈까? 친구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날 만나서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받은 만큼 하자가 아니라 내가 괜찮을 만큼 하자는 마음으로 바꾸니 관계가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이후로 그분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공평함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계산하며 균형을 맞추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메말라 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편안한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가?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낚시를 다니십니다. 누가 밥을 사는지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만큼은 늘 풍성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계에서 공평함에 집착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더 많이 베풀었는지 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론 서로 배려하고 주고받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면 관계는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게 나누려 애쓰는 대신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행복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편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하거나 작은 비용이 오갈 때 번갈아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날 기분 좋은 사람이 내거나 제안한 사람이 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리고 상대가 베풀어줄 때는 다음엔 내가 낼게 보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기분 좋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샵샵 챕터 3. 가까운 사이일수록 덜 써라.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이 있으면 더 많이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아낌없이 주고 더 좋은 걸 선물하고 더 자주 밥을 사야 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실제 관계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이 오갈 때 관계가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계속 지갑을 열면 받는 쪽은 미안함이 쌓이고 주는 쪽은 은근히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정의 빚이 쌓이다 보면 결국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생일에는 꼭 선물을 준비했고 후배들 만날 때는 항상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게 선배로서, 친구로서 당연한 일이라 여겼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선물을 고를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만날 때마다 지갑이 먼저 열리니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는 돈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이정수님이라는 65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대학 동창과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매년 친구 생일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곤 하셨죠. 처음에는 넥타이나 지갑 같은 실용적인 것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비싼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시계도 선물하고 명품 가방도 사드렸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자꾸 약속을 미루기 시작한 겁니다. 생일이 다가와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친구가 나를 피하는 걸까? 고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수한테 너무 미안해. 맨날 비싼 선물만 받으니까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부담스러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친구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후로 그분은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생일이 되어도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40년 우정을 돌아보며 고마웠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기억들을 담백하게 적었죠. 편지 한 장과 함께
동네 카페 쿠폰 정도만 곁들여 전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여기서 커피 한잔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친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 그날 이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누가 커피값을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앉아 편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우정이라는 걸 이제는 두 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관계를 돈으로 지키려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선물이 크면 클수록 마음도 크게 전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때로는 물질적인 표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고 서로를 위해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거창한 대접보다 편안한 분위기가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친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 가격보다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좋아하는 작은 것, 함께했던 추억과 연결된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큰돈이 오가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세요. 밥을 사더라도 부담 없는 선에서, 선물을 하더라도 상대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하는 겁니다. 마음이 앞설수록 지갑은 한 템포 늦추시길 권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샵샵 챕터 4점 인상의 기술, 관계의 지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진심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게 볼까? 분명히 마음은 따뜻한데 왜 오해를 받는 걸까? 속상해 하시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보다 겉으로 보이는 인상을 먼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마음이 따뜻해도 표정이 굳어 있거나 말투가 차갑게 느껴지면 사람들은 그 인상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아직 서먹한 관계에서는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곤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의 진심이 천천히 전해져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알아가고 작은 행동들이 쌓이며 신뢰가 만들어지니까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관계에서는 첫 분, 첫 몇 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오히려 더 따뜻한 인상을 주는 것이 관계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건 가식이 아닙니다. 내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배려이자 예의입니다. 최명자님이라는 68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퇴직 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지역 문화센터의 서해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첫날 모임에 나갔을 때 이미 몇 년째 활동하던 회원들이 있었고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말도 별로 없이 조용히 앉아 계셨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나누지만 그 이상의 깊은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모임이 끝나면 다들 각자 짝을 지어 떠나는데 그분만 혼자 남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조용히만 있었던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무뚝뚝하거나 관심 없어 보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다음 모임 때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다과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오면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 작품을 완성하면 와, 정말 멋지네요 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모임이 끝날 무렵 제가 오늘 커피 한 잔씩 살게요. 다 같이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 나눠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그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명자 씨 덕분에 오늘 기분 좋았어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모임 외에도 함께
전시회를 가거나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죠. 몇 달 뒤에는 그분이 동호회 총무를 맡게 되었고, 지금은 모임의 중심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작은 미소 하나, 먼저 건네는 인사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아직 서먹한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고, 아무리 배려심이 깊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사람으로 비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소 한 번,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관계의 시작을 만들어줍니다. 인상을 관리한다는 말이 어쩌면 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식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입니다. 내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다리를 놓는 일이죠. 가까운 사람에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순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혹시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끼거나 어색해서 표정이 굳어지진 않으셨나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무뚝뚝함이나 무관심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작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낯선 자리에 나갈 때는 일부러라도 조금 일찍 도착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여유 있게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 쉽습니다. 또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세요. 그 작은 태도가 나는 당신의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호의를 먼저 베풀어 보세요. 커피 한 잔 사는 것,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가는 것처럼 부담 없는 선에서 말입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서로를 잘 아는 사이라면 인상 관리보다는 진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끔은 피곤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내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애쓰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솔직함이 더 소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진심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친구들을 돌보며 살아왔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내 마음을 먼저 챙겨도 괜찮은 걸까 하는 조심스러운 질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십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친구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낯설고 심지어 죄책감마저 느껴지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게 왜 이기적입니까?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역할로만 존재해왔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 친구의 역할 말입니다. 그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역할들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고요한 평화로 바뀌고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미정님이라는 72세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바쁘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나간 뒤에도 손주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새어 있었으며 표정마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그냥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행복했나? 후회는 없나? 답은 복잡했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은 소중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조차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변화는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듣기 시작했고 젊었을 때 즐겨 입었던 스타일의 옷을 하나둘 장만했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예쁜 모자도 샀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요즘 왜 그래? 하고 놀랐지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처음엔 어색하게 받아들이던 자식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자신들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그분은 매달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줍니다. 꼭 비싼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빵 한 조각, 예쁜 꽃 한 송이,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참, 잘 살아왔어.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충실하게 살 거예요.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혹시 매일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론 가족을 돌보고 친구를 챙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니 나를 챙기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볼 때 주름진 얼굴을 탓하지 않고 참 수고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 피곤할 때 무리하지 않고 쉬어가는 것.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평생 역할을 다하며 살아온 당신은 이제 그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으로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 같은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그날만큼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겁니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그냥 누워서 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큰 것일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예쁜 소품,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살 때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설명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샀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멋내는 걸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왜 돈보다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오해로 인해 서운함이 쌓이고 베풀었는데 당연하게 여겨져 속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친한 사람일수록 돈은 덜 쓰고 마음은 더 쓰라는 것. 공평함을 따지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라는 것. 낯선 사람에게는 따뜻한 인상을 먼저 보여주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마음을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것 말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참, 잘 살아왔어. 오늘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답게 당신의 속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